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우리 가장 중요했던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다들 영상 강의 보고 오셨죠? 그 영상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정치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원래 분량으로는 한쪽인데요. 말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영상 강의는 저는 어림잡아도 20분 이상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더 적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요.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자, 이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법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법률로서 선거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로서 선거구를 정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법률로서 선거구를 정한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왜 그랬는지 우리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게리맨더링. 제가 이 게리맨더링과 관련된 자료를 조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게리맨더링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출처는 구글입니다. 구글이고,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자, 때는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게리가 자신의 소속 정당이었던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획정한 선거구 형태가 셀레멘더, 과거에 약간 신화적 나오는 그런 괴물을 뜻하는 도롱뇽을 뜻하는 셀레멘더와 비슷하여서 이 주지사 게리의 이름과 결합한 게리맨더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를 한 말입니다. 어쨌든 요렇게 표현이 되는 요 공간이 모두 게리가 선거구를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도록 설정을 한 곳이다라고. 근데 그 모습이 이게 마치 그 신화에 나오는 도롱뇽의 이름인 셀레멘더와 비슷하구나라고 해서 게리맨더에서 게리맨더링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요. 자, 우리가 선거구라는 것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입니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보통 인구수나 지리적 여건이나 행정구역 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선거구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 선거구를 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거구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법률로서 선거를 정하는데 어디에서? 국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니까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법으로 정한다, 법률로서 정한다 라는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생각을 해주시면요. 게리맨더링까지 추가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요. 선거구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행동을 우리는 아까 배운 것 어떤 것으로 우리는 방지할 수 있었나요?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 놓아서 이렇게 자신의 정당과 자신의 자신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선거구 법정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요,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중요한 내용만 알아보셔도요, 정말 빠르게, 정말 제대로 이 내용 정리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자, 다음은 선거 공영제라는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거 공영제라는 것이 뭐냐면요, 선거를 공공이 다 약간 책임을 진다? 선거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바로 그 약간 돈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선거 공영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 단어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계속 말을 하면서 선거 공영제, 선거 공영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익혀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의 집행을 관리하고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이 나왔죠. 선거 공영제란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 그런데 누가?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죠. 아, 나는 확실히 여러분 회장 선거랑은 다릅니다. 우리 나라의 선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오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좀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준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오케이? 자, 선거 공영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의 진행을 준비하고 선거운동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경제력의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경제력이 상관이 없어지고 유능한 후보에게 선거에 입후보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가 뭐였냐? 국가기관에서 선거의 관리, 선거의 운동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그런 제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인가? 그렇죠. 경제력에 상관없이 유능한 후보자가 나와서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기회, 다 같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며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여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선거 공영제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역할을 간단하게 보자면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 보았네요.
자,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에 되겠고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우리가 조금 챙겨야 할 지식들이 조금은 있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기관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인 면 해보도록 할게요. 기관적인 면에서 생각하자면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요,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및 투표, 개표 과정을 관리하고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공정한 선거 관리, 공정한 선거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에 의해서 임기와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요, 헌법, 정말 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임기와 신분이 보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이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이 선거를 되게 체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고 균등하게 이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아무에도 소속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줄여서 우리 뉴스나 시사적인 신문에서 선관위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계속 선거관리위원회 하면요, 조금 내용이 이야기가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관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후보자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선거 운동이나 투표, 개표 과정을 관리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또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올 후보들에 관한 내용과 선거에 관한 내용, 그리고 우리 2020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바뀌었죠. 2020년 4월 15일 선거부터 만 18세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선거에 관련된 그 법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또한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광고 같은 게 되겠고요.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번에는요, 선거관리위원회와 또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보자면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은 선거구를 법률로서 정해놓는 것입니다. 어디서? 국회라는 곳에서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놓는 것이며, 선거 공영제는 선거운동 비용 등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일부를 부담하는 것. 또한 마지막 선거관리위원회는요, 나라에서 국가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와 헌법에서 신분이나 보장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하는 일들, 선거를 이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 후보들과 관련된 내용들, 또한 법,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정이 되거나 변경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정보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이름이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제 이름이 꿀단지잖아요. 정말 꿀팁 되는 내용들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 꿀팁 되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를 더 했어야 됐는데 하나만 더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꿀팁 되는 내용 첫 번째 게리맨더링이었습니다. 그죠? 게리맨더링이 굉장히 중요하였다. 게리맨더링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뭔지를 물어보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어떤 것을 선택하시면 되냐 하면 게리맨더링 하시면요. 여러분은 선거구 법정주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란 선거구를 국회에서 그러니까 법률로서 정한 것을 우리 선거구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구 법정주의는 미국의 주지사였던 게리가 우리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도록 만들어낸 것. 그래서 그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다. 그것을 막기 위한,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한 법률로서 그런 해주는 것이 선거구 법정주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핵심 꿀팁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게리맨더링이라면은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률로서 국회에서 정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선거구 법정주의, 그러니까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해주시고, 다음은 이 선거 공영제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좋은 것들, 경제력에 상관없이 유능한 후보가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기회를 보장하게 되고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면서 공정한 선거가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용어를 좀 친숙하게 해주시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 국가적인 기관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완벽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번 판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중요한 내용만 필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기되었다면 다 제대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제도와 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